주역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역은 논리 체계가 음양 논리인데 논리 체계를 논리적인 방법을 세 가지 방법을 택했어요. 우선 수의 논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괴효의 논리, 괴와 효,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언어로 되어 있는 말씀으로서의 논리. 그 주역이 이게 책으로서 형성되어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볼 때 세 가지 논리, 제일 처음에는 수의 논리, 수리 논리, 그 다음에 괴효 논리, 그 다음에 언어 논리다. 이렇게 세 가지고, 주역이 담고 있는 내용은 삼재를 담고 있다. 그걸 삼재지도라고 얘기하는데, 하늘, 천도, 지도, 인도, 이 세 세의 도를 내용으로 담고 있고, 논리 체계는 형식적으로 보면 수리 논리하고, 그 다음에 괴효 논리하고, 그 다음에 언어, 책으로서의, 문자로서의 언어 논리, 이렇게 세 가지다. 기본으로 그걸 알고, 그러면 왜 수리 논리는 뭐냐 하면, 그거는 시간을 위주로 한 논리 체계, 시간의 문제를 풀려는 그러한 논리 체계고, 그리고 이제 괴효 논리는 공간의 위치를 통한 상하, 존비, 높을 존자하고 낮을 비자, 존비, 그러한 체계로서 공간 위주의 논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논리는 이 세 가지 말하자면 이것에 대한 설명. 언어는 그 수리 논리나 괴효 논리를 풀이한 논리 체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간을 위주로 보았을 때는, 시간은 하나의 사이클의 연속이기 때문에 홀수는 양이고, 한 번 도는 건 양이고, 그건 이제 한 번 사이클을 말할 때는 일은 그래서 이제 일은 이제 말하자면 한 사이클이 완성되어지는 단계가 아니고 미완성의 사이클이다 할 수가 있고요. 짝수가 됐을 때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논리 체계로서
그래서 13579는 말하자면 13579는 양수라고 해서 홀수가 말하자면 진행 상태의 눌리고 24680은 완성되어지는 짝수로서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양이 13579는 양수라고 하고요. 24680은 음수로 얘기해요. 음은 수렴으로서 일단 능동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홀수는 양으로서 짝이 안 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그래서 양이 능동적인 것이고, 음은 정적인 것, 수동적이고 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옛날 성리학에서도 동정이란 말을 썼어요. 동은 양의 작용이고 정은 음의 작용, 음으로서 봤기 때문에 동정이란 말을 쓰고. 그래서 음을 먼저 얘기하지만 사실은 음이 완성되어진 수는 제 마지막 수는 이제 10수거든요. 그래서 10이 음이에요. 그래서 10에서 0이고 10이 0이고 0에서 다시 1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음의 얘기를 먼저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봤어요. 양음이라고 하지 않고 음양이라고 하는 음에서 양에서 음으로 또 음에서 양이 나와서 또 음으로 그런 이제 사이클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어 논리로 말한 것이 이제 사실은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예요, 사실은.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글자를 우리가 풀어보면 네모 안에 10십자가 들어있죠. 우리가 통상 이제 밭전자인데 네모는 하나의 경계고 10십자 말하는 공간이고 그 공간 안에 10십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열매거든요. 열매는 무엇이 열매가 됐나요? 씨에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열이 묻혀 있으면 그것은 씨가 되는 거예요. 씨가 사실. 그래서 밭전자는 열매가 묻힌 곳, 묻힌 장소 이런 뜻이에요. 밭전자에. 그래 열이 그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표현해서 밭전자가 된 거예요. 그럼 거기서 싹이 뿌리가 나오면서 이제 그 껍질을 벗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나온 모양이 그게 갑자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씨로 땅에 묻혀서 뿌리가 나온 모양이 갑자예요. 근데 그 뿌리가 나오고 그 뿌리가 땅에 박히면서 솟아오르는 모양이 바로 을자예요, 을자. 그러니까 형상을 그린 것은 갑이고, 그것이 갑이 을로서 자라 올라오는 말한 에너지의 이제 솟구쳐 나오는 에너지, 힘, 생명력, 생명의 에너지를 그린 것이 바로 을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불병정무기경신 임계도 양간, 음간 얘기하잖아요. 양간은 그래요, 양간은 여기서는 형상을
보여진 형상을 위주로 한 거라면 음가는 하나의 그 속에서 움직이는 움직이는 에너지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이 여기 이제 뿌리가 나온 거고요. 여기 싹이 터올라오는 데는 이러한 힘을, 이러한 말하자면 에너지의 작동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싹이 터서 뿌리가 둘로 갈라지고 떡잎이 이렇게 이건 땅이고 이렇게 요 상태, 음양이 이렇게 갈라진 상태로서 떡잎이 나온 상태가 이게 병자란 말이죠. 그리고 이 병의 형상 안에는 이러한 위로 뻗쳐나가는 힘과 땅에 받고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정자예요.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갑을병정. 이거는 이제 이렇게 삐쳐서 이제 정이라고 하는 무는 사실은 이게 여기 허공이에요, 허공. 속은 비어있다, 이런 의미가 되죠. 속은 비어있으면서 그 상태를, 말하면 창과장이에요. 창으로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모습. 그래서 이건 이제 초두가 있으면 뭐예요? 무성할 무자가 되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 자체가 무성하다는 뜻이래요. 그리고 요것은 이제 기자는 이게 자기 자신이 인간이 무릎을 꿇고 있는 내면을 꽉 채우고 있는,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으로의 말하자면 의식이 내면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무릎을 누구한테 잘못해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는 상태는 바로 자기의 의식을 집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아무 무상무념의 상태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내면을 꽉 의식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성한 거는 겉으로 나타난 이 식물 위주예요. 식물이 왜 식물 위주냐면 사실은 식물은 그 동물보다 시간의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간은 식물의 시간 변화와 그 에너지의 상황을 그리고 이제 여기 갑을병정 무에서 무가 5째 보이고 이제 기가 6번째 아니에요? 무기가 토 아닙니까? 토. 그죠? 이게 중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문제를 들고 나온 건데,
경자도 사실은 요거는 뭐냐면 한쪽이 터져 있는 집과 같은 거예요. 대청마루라든지 할 때는 한쪽이 개방되어져 있고 네 군데가 한쪽은 한 면만 터져 있고 네 군데가 막혀 있는 하나의 공간을 말할 때 이렇게 써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 미리 얘기하면 이건 후천 논리에 여기까지는 선천이고 여기는 후천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천 논리에는 인간의 위주가 돼요. 그래서 서경에 보면 천공 인기대지 하늘의 역사는 인간이 완성하고 대신하는 것이다. 결국은 인간이 인격이 완성됨으로 해서 하늘의 역사를 인간이 완성하는 뭐 이런 논리가 들어있어서 여기서부터는 후천 논리예요. 여기는 선천 논리고 이제 뭐 논리적인 기약은 될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상경의 논리예요. 주역도 상경, 하경 있죠? 상경은 건골꾀에서부터 수화, 감리꾀까지가 상경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생장을 위주로 한 것이고, 하경은 함황께에서부터 기재미제거든요. 함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천지지도가 아니고 인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논리가 똑같아요. 천간도 5번째까지는 요거는 생장이에요, 생장. 천지 수하 안에서 생장한다는 그런 의미와 그래서 생장의 논리고 여기서부터는 인간 논리, 인간이 완성하는 하경의 논리와 하경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함께는 소남소녀로서 그러니까 상경의 생장논리와 하경의 성수의 논리다. 생장성수, 원형, 이정. 그 논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경은 그런 논리.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몸기자, 자기 자신의 문제가 등장을 하고, 여기에도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요게 뭐예요? 요게 손으로 파하겠다, 잡았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도에 그래서 여기가 몇 번째예요? 7번째가 되죠? 그죠? 네. 그런데 완성되어지는 단계는 뭐냐면 열로 완성되어져요. 그죠? 열로. 천간이 열로. 그 계자가 뭐예요? 양쪽 손 그린 거잖아요, 이게. 이게 양쪽 손을 그린 겁니다. 양쪽 손을 그렸다면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건데, 뭐를 안았어요? 천도를 하늘을 다 품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걔가 천간의 마지막일 수밖에 없잖아요. 천도의 시간 전체를 매듭을 지어버렸으니까. 전체를 품어 안아버렸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 안아지는 건 음이지만 완성수 10인데 요 10을 앞두고 있는 음수가 뭐냐? 그게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10시에다가
뭐예요? 이 세울 입에다가 열십자를 썼어요. 동사, 입은 동사예요. 세웠다. 뭐를, 목적어가 뭐예요? 열십자예요. 열을 앞에 세워놓은 상태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여덟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짝수로서의 완성수 앞에 10을 앞선 완성수가 뭐냐? 10을 앞에 세워놓은 완성수가 뭐냐? 그게 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열에서 하나까지가 완성이 되는데 아직 이것이 덜 펴졌어. 열이 아직 덜 펴진 바로 직전에 열에서 하나까지. 열에서 하나까지라는 얘기가 바로 천간이란 뜻이에요. 천간 간자가 하나에서 열까지 아닙니까? 하나에서 열. 한일자에다 열십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육갑 천간 말할 것 없이 이건 뭐예요? 수리논리. 그러니까 십진법의 사이클로서 천간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는 뭐였어요? 천도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1, 3, 5, 7, 9 이것은 이제 양간이고 양수지만 2, 4, 6, 8, 10은 음이고 음은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에 있는 자라는 에너지랄까요? 생명 에너지를 그린 거예요. 생명의 상태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가 꽉 차 있는 상태를. 그러한 사람을 이렇게 파악해서 그 일정한 공간에 이렇게 말하는 잡어 앉히는 상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수렴에 금이 되는 거죠. 이건 가불은 뭐냐면 그냥 나무고 병정은 화라는 건데 남녘병, 불꽃병 이렇게 얘기해서 남녘병 하는데 남쪽 방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역시 이게 이제 봄이니까 싹 트는 거고 여름에는 자라니까 자라는 것이고 가을에 넘어가는 그 여름 끝에서는 무성하게 이 무성한 것. 속에 아무것도 표시할 수가 없는 상태. 무해. 그래서 사상으로 말하면 갑을 병 정까지가 뭐예요? 1, 2, 3, 4까지가 생수라고 하나요? 그죠? 우리 명리학에서는 생수라고 그러죠. 생수의 생장수예요. 사상수예요, 사상수. 사상 아세요? 사상. 소양, 태양, 소음, 태음. 사상이. 그래서 1, 2, 3, 4, 수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요것은 현상적으로는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다 잘한다 이런 얘기예요. 현상적인 건 다 잘하는데 이 안에 마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이게 마음인 거고. 그래서 오는 하도에서는 오가 중심이에요. 심. 그러니까 사상이면 외형적인 건 다 잘하고 이 마음까지 꽉 차야 오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채로 해서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논리로 이렇게 얘기되어지면 이 안에 사실은 이 안에 네 단계인 가불병정 정의 단계까지가 다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공간 안에 정자를 쓰고 그 상태를 뭐예요? 창과자 창으로 창은 이건 말하자면 무기로서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 시간적으로 말하면 그 상태를 지키는 거예요. 네, 그 예를 그 전에 들었죠. 이게 합합자인데 합의 상태를 창과자를 써서 붙이면 합한 상태를 얼마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함께예요. 함께. 그러니까 이게 지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공격용 창이 아니라 지키는 창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 예를 들면 재물을 여러 명의 군사를 여러 명의 종을 시켜서 창을 들고 지키는 모양이 뭐냐? 이게 천하천자예요. 그러면 요게 공간 안에서 정의 상태를 지키는 건 뭐예요? 정의는 뭐예요? 외형적으로 완성됐으니까 이룰성자예요. 그래서 이룰성자예요. 이렇게 한자 배우면 쉽겠죠. 한자 풀어보면요 아주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요 완성한 성자, 성수. 그래서 성자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기억자치 하지만 사실은 원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본문의 정자를 써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잘하는 거는 4단계면, 4상이면 다 잘해요. 그것이 이제 더 뻗어서 사회적 역할과 또는 그 공능이라고 그러는데, 공능을 하는 단계는 그 2배로서 8번째 가면, 그래서 8개가 되는 거죠. 4상이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4단계면. 그러니까, 태극, 1태극, 그 다음에 양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삼재, 천지인 삼재, 그 다음에 사가 사상이에요. 이제 계사 같은데 여기 사상한 여기에 4가지 상이 있으니 뭐 이런 사상에 대한 얘기도 많이 설명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십수논리로 되어 있는 것이 10사이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10사이클이지만 기본은 뭐예요? 다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 5이란 말이죠. 5. 5의 2배. 그래서 이제 생수, 성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똑같이 1하고 뭐예요? 6하고가 16수가 되고 5를 4개로 해서 5를 더해가지고 2에다가 27 화가 되고 그 다음에 3에서 38 목이 되고 다섯을 4개로 해서 지워놓은 거예요. 생성수가. 그러니까 겉모습만 자랐다고 해서 성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까지 거기다 집어넣어야 그래야 성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가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5행이 다들 1, 2, 3, 4, 5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1, 2, 3, 4, 5. 그러니까 기본은 5야.
그 기본의 5를 요걸 이제 1, 2, 3, 4, 5 요것이 기본인데 여기서 1, 3, 5가 뭐예요? 천수죠? 천수. 그건 알아야 돼요. 천수. 양수인데 양수는 천수예요. 천일지이, 천삼지사, 천오지육, 천칠지팔, 천구지십이니 천수 25요, 지수 30이니 범, 천지지수 55니 차소의 성변화 행귀니라. 계사 상편 어디? 9장이잖아요. 9장. 그러니까 10가지지만 기본은 뭐냐면 1, 3, 5 아니 1, 2, 3, 4, 5인데 여기서 1, 3, 5가 몇이에요? 뭐예요? 이게 천수예요. 그래서 3천이요. 3천. 그러니까 수의 논리는 그냥 숫자를 적당히 계산하는 뭐 개수를 세는 정도의 수 논리가 아니고 시간의 사이클수다 이렇게.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수를 우리는 무슨 수라고 하냐면 책력력자 역수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책력의 숫자다. 1시간, 하루, 한 달, 1년 따지는 그 숫자다. 그래서 역수 논리라고 해요. 역수. 그러니까 아까 이제 수리 논리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주역의 수는 역수 논리예요. 역수의 사이클 단위로서의 수다. 그래서 3천이요. 천수가 1, 3, 5. 천수 3수. 3천. 그 다음에 양지, 3천양지 의수. 이건 설계표는 419페이지인가? 설계표는 괴를 설명한 편수예요. 그대로. 그렇잖아요. 괴를 설명한 편이다. 그죠? 그런데 처음에 괴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첫 번에 뭐라고 했어요? 성인지 자격야, 석자 성인지 자격야에 유찬호 신명이 생시 그 시라는 수, 시라는 거. 그러니까 성인이 그 시초를 생해놨다? 육종학자인가? 식물 육종학자인가? 시초를 만들어내게? 그 생은요,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초의 시자는 풀이름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풀이름으로서 시초라고 했지. 그 왜 그랬냐면, 그걸로 점치는 데 썼던, 말하자면, 숫가치가 100줄기가 한 폭이래요. 전설상으로. 그래서 백경수. 줄기경자. 백경수. 백경초. 뒤에서 안 보일 거예요, 아마. 뒤에로 가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뒤에 가는 거 좋아하지 마시라고. 앞에 나올 백경초라는 얘기. 그러니까 한 포기가 완성되어지는 그 포기 한 포기가 100줄기로 되어 있는 이 땅은 전설의 풀이요. 실제적으로 존재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증명할 수 없는 거고, 이거를 만들어냈다는 얘기는 그 풀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풀을 요즘처럼 육종학처럼
길러가지고 변종시키고 뭐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그러한 풀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했다는 얘기는 닭이 알 낳듯이 뭐 알을 생했다는 그러한 생이 아니다. 뭐냐? 이거는 백종이라고 하는 백개라고 하는 백의 논리를 백수의 논리를 생해냈다, 만들어냈다. 논리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지 풀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 풀을 낳은 것이 아니에요. 이 백은 뭐냐? 바로 하도낙서예요. 하도와 낙서. 하도가 100, 하도가 55, 낙서가 45. 합치면 100이에요. 이 정역 같은 데서는 대일원수 300이라고 얘기했어요. 일원수가 100인데, 일원수인데, 대일원은 300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지인 삼재에 부합해서, 일원수예요, 일원수. 여기 정역에서는 일원수. 수라고 하는 건 으뜸한 자에다가 수학 숫자, 일원수. 그런데 일원수는 하도와 낙서수의 합이다. 그러면 하도낙서가 바로 무슨 수냐? 하도낙서가 시예요. 시초 시자. 그러니까 하도낙서가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주역의 모태예요. 주역 논리의 주역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예요. 하도가. 그러니까 주역 책을 보면 아무리 저가 앞에 나오면 하도낙서 그림이 있어요. 그거 떼내버리고 주역 썼다고 그 무술 쓰고 책을 썼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무식한 거지. 하도낙서의 근거를 두지 않은 얘기가 돼요? 안 돼요. 왜? 시간의 논리를 밝혀놓은 그게 이제 하도낙서인데 3천이면 여기서 3천을 1, 3, 5를 더하면 9이에요. 9. 양효에 붙어있는 9이 나오고 그 다음에 2, 4가 음이 아닙니까? 2, 4. 지수가 그러니까 두 양자 지수가 2개라 이거예요. 양지 3천양지. 그러니까 아까 설계 두 번째 장에 두 번째 줄에 419 맞아요? 419 쪽에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삼천양지의 수하고 수의 논리에 의존했다 이런 얘기예요. 의지할 의자. 삼천양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1, 3, 5를 더하면은 9가 되고 2하고 4를 더하면 음요 6이 나오잖아요. 육수가 나오잖아요. 이거 삼천양지 논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한 것이 이제 과거의 설명이라면 나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늘은 시간 논리인데 시간을 맡은 존재인데 시간의 원리를 맡은 것을 시간의 원리를 천도라고 한다. 나는 그렇게 천도로 해석하는데 시간의 운행 원리 하늘의 시간 운행 원리 그러니까 시간 운행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늘이다 이런 얘기. 하늘. 시간을 좌지우지하고 하는 시간을 하는 것이 주체가 뭐예요? 하늘밖에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시간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늘이 하는 일은 하늘 자신과 또 땅에서 공간에서 그 시간의 운행을 받아서 땅에 나타나는 만물의 생육을 맡는 일도 하늘이 사실은 주관해야 돼요. 또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 중에서도 가치를 규정하고 하느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 존재가 뭐냐? 바로 이게 하늘의 존재를 의식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니까 인간이 세 번째 주인인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인 거예요. 천도 주인이고 주체고 땅도 주체고 그리고 땅만 있다고 해서 인간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세상이에요. 왜? 하늘의 뜻을 깨달지도 못하고 하늘의 의미도 모르고 땅의 의미도 모르고 아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뭐 동물들이 어떻게 하늘이 도가 어떻고 땅이 도가 어떻고 아버지가 어떤 존재고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존재가 동물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른 인간 외에는 없으니까 인간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 땅 어머니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 세 주체에서 인간이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인 삼재의 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하늘이 주관하는 몫이 한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하늘 자신의 목, 자신 공간의 목 또는 창공 공간이니까 공간의 목이든 시간의 몫이든 그 다음에 땅의 몫, 땅의 땅은 그러면 천도가 하늘의 시간 운행 원리라면 지도는 뭐라고요? 땅의 만물 생육 원리, 생육 원리.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시간에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는 땅의 만물 생육 원리. 그런데 하늘이 시간 운행을 떠나서는 그 하늘 몫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땅에 만물 생육의 한 몫을 하고 공간에 그리고 또 만물 중에서 인간 몫까지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몫까지. 그러니까 두 몫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이게 3천. 이게 둘이니까 양치. 이게 삼천양지예요. 아까 주역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천도, 그리고 지도, 인도, 삼재의 도를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역은 다른 유교 경전하고 달라요. 다른 유교 경전은 인도를 위주로 했어요. 인도. 사서 삼경 다 따져도 주역만이 천도, 지도, 인도를 골고루 다 밝혀놓은. 사서 중에 하나는 비교적 중용은 비교적 주역에 가까운 논리가 주역의 논리하고 주역의 논리를 다이제스트로 아주 요약 정리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용은 인도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중용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사서 중에서 중용이 비교적 천지인 삼도를 비교적 요약 정리한 편이고, 삼경 중에서는 또 오경 중에서도 좋아. 오경 중에서는 역경이 천지인 삼재 논리를 삼재지도, 천지인 삼재지도를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 외에는 그 외 유교의 사서 오경은 그 외에는 중용하고 주역 외에는 인도만 얘기했어요. 인도만. 그렇기 때문에 도덕책이나 마찬가지 도덕책. 근데 왜 그럼 그렇게 해야 돼? 인간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근거는 주역에서 찾아야 돼요. 왜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근데 주역을 무슨 점이나 치려고 하고, 점 쳐서 점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인간의 도리를 잘 찾으면 그건 되냐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좀 알고 응용을 하려면 하다못해 설시구결을 해서 무슨 마음대로 한번 찾아보는, 그건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자도 매일 숫가치로, 숫가치 점은 이게 대중 밑에다가 이게 무를 썼어요. 무가 뭐예요? 무당, 무자 아니에요, 무당. 그러니까 대나무 가지고 무당들이 하는 게 이게 점칠 서자예요. 복서. 복자에다가 복은 나라에서. 이건 이제 점치는 복관이 이제 한 방법이에요. 그 복서로 생각하고 복서를 실제적으로 매일 점쳤던 사람은 사실 주자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자도 주역을, 그러니까 주자학은 주역 별로 얘기 못해, 안 했어요. 몇 구절밖에 인용 안 했어요. 태극생 양의생 사상도 아니에요. 양의만 얘기한 거죠. 음양, 동정, 이익이, 이익이 기니 하는 것도 사실은 주역에서 별로 안 나오는 글자예요. 몇 번 안 나오는 글자예요. 우주는 이기로 되어 있고, 인간의 문제는 심성으로 문제를 해결. 그렇게 맞붙여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심성 이기지학이다. 주자학은 그래요. 천도지도 그래도 소학책에 소학의 해례를 쓴 해제, 소학 해례. 거기 한 군데 제대로 말을 한 일이 있어요. 원형이정은 천도지상이요, 인의예지는 인성지 강인이라. 그렇게 해서 잘 연결을 해놓은 거. 그 외에는 주역 이론을 별로. 근데 거기서도 원형이정하고요, 인성지강의 인의예지하고는 순서가 달라요. 인예의지예요. 인예의지. 그것도 바꿨지. 그 인의예지가 맹자가 얘기한 거니까. 인담에 의 얘기하고 예담 예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인예의지가 맞다. 그러니까 원형이정은 천도지상이요,
인예의 의지는 인성증명이다. 이렇게 얘기해 올 거예요. 근데 거기도 이제 저거 하면 그래 이것이 하나에서 그러니까 하도가 하나에서 열까지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하도는 수만 얘기한 게 아니고 시간 논리만 얘기한 게 아니고 공간 논리와 곁들여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16은 북이고 27은 남이고 38은 동이고 49는 금이요 서쪽이란 말이죠. 그 다음 50은 중심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하고 수하고를 이렇게 해놓은 것이. 그래서 둘씩 짝 지어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붙어 있냐면 오 때문에 붙는 거예요. 이게 마음. 마음이 통해야 음양도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오를 일하고 6하고 5를 매개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16, 27, 38, 49, 50. 그러니까 마음이 뭐냐? 음양을 이어주는 끈이죠. 오라고 하는데. 근데 오가 왜 마음이냐? 오가 바로 중심이니까. 하도의 중심이요, 낙서의 중심이요. 하도의 중심은 5와 10인데 그 안에 있는 게 5란 말이죠, 사실은. 그림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5가 중심이에요. 그것이 사방에 1, 6, 2, 7, 3, 8, 4, 9의 사방이 둘로 태어날 때는 일단 태어나면 뭐예요? 아니면 양으로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모습이 뭐야? 이게 낙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낙서로 그래서 사방이 어떻게 돼요? 사상이 8개로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안 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성수가 이제 완성됩니다. 그런데 5는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8방 5. 그러한 논리로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수는 육각도 수에는 천도 논리다. 근데 그 수가 1, 2, 3, 4, 5, 6, 7, 8, 9, 10으로 이렇게 세워서 논리 체계를 밝혀놓은 것이 이제 정의학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은 태극이고 5는 황극이고 10은 무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리가 삼천양지에 바탕을 해서 이것이 삼재에다가 쇠목시 삼재를 다 작용하니까 3, 3은 9. 이게 9가 나오고 양지에 공간, 하늘도 시간은 땅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늘이라는 공간은 그 지배를 하는 거예요. 땅 지도가. 그렇기 때문에 삼재를 곱하면 2, 3은 6해서 육수가 나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삼천양지에 의해서 양은 구수, 음은 육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작용은 그래서 채심용구, 채오용육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 논리가 육갑에도 적용되고 1년에도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역수 논리의 바탕이다.
그거를 공간으로, 공간 논리로 하다 보니까, 공간은 뭐예요? 공간은 지도 아닙니까? 그죠? 공간은. 그럼 공간은 어디까지 수를 쓸 수밖에 없어요? 6밖에 못 쓰는 거예요. 6까지밖에. 그렇잖아요. 7, 8, 9는 이건 하늘의 순수한 하늘의 세계니까 그림으로 그릴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6효로 괴는 6효로 되어 있다. 최후 용육을 위해서. 용육하려니까. 한마디만 더 하면, 그러면 이 지지는 뭐냐? 지지는 땅의 논리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최후 용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6으로 쓰여지는 것이 지상의 공간적 논리예요. 그러니까 6의 2배가 12지 아닙니까? 5의 2배가 천간이고, 6의 2배가 12지지란 말이죠. 사축인 노진사옴 신유술해. 그러면 거기서 뭐 기준은 뭐가 돼야 돼? 기준은 최5가 기준이 돼야 돼. 그러죠? 그러니까 기준을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천도를 꽉 잡고 천도를 놓치지 않고 운행되어지는 것이 지도예요. 그럼 안 놓치려면 어떻게 돼요? 꽉 잡아야죠. 그래서 열을 손으로 꽉 잡은 것이 지탱할 지자예요. 이게 지지지자예요. 지탱할 지자. 12이라는 여기가 12 숫자는 아무 안 들어있어요. 10숫자만 들어있어요. 왜? 천간을 꽉 잡고 천간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야 되니까.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지할 때는 이 지자를 쓰잖아요. 지탱할 지자. 지탱할 지자 영어로 하면 서포트라고 하나요? 서포트? 지지도 조사할 때도 이 지자 써야 돼요. 뭐 지지도 어느 후보가 뭐 지지도가 얼마나 이 지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천도가 기준이 되고 수리논리가 기본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공간에 전개되는 것을 응용해서 괴효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마디로 봐야 된다. 이 괴라고 하는 글자 한번 보실래요? 효라는 글자하고 열에서 하나까지 이게 20이에요, 사실 20. 여기에서 복자를 썼어요. 열에서 하나까지 하도낙서의 작용 논리를 가지고 점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점자는, 이 복자는 뭔자예요? 점복자인데, 이거는 어떤 형상이냐면, 갑고를 불에 구워서 점치기 위해서 불에 구웠을 때 갈라진 모양이 세 갈래로 갈라진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0이라는 숫자가 바탕에 있어요. 괴 글자 보세요. 그 다음에 효는 신이 뭔자 같아, 이거. 뭔자겠어요. 효는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작용한다, 움직인다, 변한다. 주역 읽으면 다 그게 나와요. 변. 열이 변한 거예요, 열이.
열이 모양이 변한 거예요. 열이 반듯하게 써야 열십자인데 이게 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20이야. 20. 그 20이 뭐냐면 바로 하도와 낙서의 핵심에 있는 수랍니다. 마음의 수요. 천지인의 마음이야. 그게 5예요. 그게 합치면 천지 얼마예요? 천지 15. 그렇죠? 천의 마음은 땅의 마음이나 인간 마음의 2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10이고, 그리고 땅의 마음은 5. 그래서 하도의 중심에 15. 하늘, 땅, 인간 모두가 마음의 중심을 마음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팔방으로 움직여져. 그래서 낙서도 5의 중심. 그래서 합치면 천지인 3재의 마음이 합친 것이 20이에요. 그래서 20이 요건 이제 풀초자도 20에서 온 거예요. 20이 늙어서 된 역수, 시간. 20의 핵심이 늙는다, 자라면 뭐가 돼요? 백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도낙서 전부 합쳐서 100이니까. 그죠? 하도에 가세 있는 수 40, 낙서에 가세 있는 수 40. 그럼 80이에요. 그러니까 20이 늙어서 다 자라면 늙는다는 다 자랐다는 얘기. 20이 다 자라서 날수를 보니까 이게 뭐예요? 100경에 100이란 말이에요. 하도낙서가 다 합쳐져서 100이라는 수가 나온 것은 하도의 중심에 낙서의 중심수 합쳐서 20이 자라서 40씩 40째 자라서 이게 80이 차면 어떻게 돼? 이게 이 글자에서 이미 그 100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낙서가 하도는 그런데 뭐냐? 하도는 씨로 비유되고 낙서는 싹 터서 자라는 씨가 맺는 과정으로 비유되어진다. 그러니까 우주의 씨가 우주의 열매를 맺는 전체의 도수는 얼마야? 100도예요. 근데 아주 핵심은 뭐냐? 20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20 핵심의 씨와 열매를 가지고 정쳐. 그러면 작용을 어떻게 해? 9씩 작용. 열이 움직이면 열이 작용을 어떻게 한다면 76구니까. 부작용을 하니까 99 얼마예요? 81. 81의 1이라고 하는 수는 그 씨앗에서 씨앗으로 다시 넘어가는 일이니까. 그래서 80수가 20의 80수가. 그래서 100일이 넘어가는 100일로 넘어서 다음 사이클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논리는 여하튼 시수. 그래서 이거 시간의 수다. 그래서 이 시자에다가 삼천냥지의 수의 수. 그래서 시수의 논리라고 나는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역수의 논리다. 시간의 수의 논리다. 그래서 책령역자에다가 숫자를 써서 역수의 논리다. 시수 논리, 역수 논리 같은 얘기다. 있었다 그랬어.